자, 지금 시간이 2025년 3월 21일. 오늘 금요일이죠. 오후 5시 28분. 자, 보겠습니다. 30분. 네, 30분 아무 일 없습니다. 아무 일 없어요. 1시간. 여기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2시간 아무 일 없죠. 4시간 여기도 아무 일 없습니다. 자, 일봉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일봉의 흐름을 보면 여기가 지금 전고점이잖아요. 와, 이거 후행 스팬이 여기 있는 거 보면 이건 전고점을 넘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이렇게 그렸는데 전고점을 안 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후행 스팬이 이 정도 그렸으면 여기 지금 339로 가는 게 아니라 전고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넘기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내릴 거냐 더 올릴 거냐는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어쨌든 전고점을 넘길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요. 자, 여기 이제 골드 났잖아요. 여기 골드 나서 이게 목표점이 얼마냐? 358.23.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터치하면 이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외국인 매수 계속 들어오면 여기까지 간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 오늘도 뭐 8천억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들이밀면 이 정도 수치까지의 상승은 일단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요 숫자 요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해 드렸어요. 계속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면 이 정도까지는 고려를 하시라고. 아직 주봉은 뭐 없어요. 주봉은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숫자가 얼마냐? 362.41. 그 다음에 보이는 숫자는 이거예요. 이 숫자가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만약에 골드나면 골드나야 되는 숫자가 362.41 정도 됩니다. 이 주봉은 큰 이슈 없고요. 그 다음에 월봉. 자, 월봉이 골드나야 되는 숫자는 여기인데 이게 지금 만약에 여기를 안 찍으면 뭐 어떻게 되지? 여기는 363.72까지. 여기는 이 정도 숫자까지예요. 그러니까 3일봉으로 보면 358.23이고 주봉으로 보면 362.41이고 그 다음에 월봉으로 보면 363.72까지의 숫자가 보여요. 근데 중간에 오류 내고 안 가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류가 안 나면 이 정도 수치까지가 이제 가시권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363.72까지 올라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363.72까지 갔는데 그 다음 달에 360대 아래로 내려오면 322대까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 애매해요. 자, 요거와 별개로 여기 지금 2개월봉 보면 그 자리 363.72가 여기 기준선 26값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위로 갔을 경우에 363.72 이 숫자가 어쨌든 상방의 마지노선이라고 봐요. 상방의 마지노선. 저 정도 숫자까지 가면 이제 상방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치에는 도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갈지 안 갈지는 하루하루 지켜봐야겠죠. 네. 반드시 간다는 아니니까 하루하루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빠지고 우리 증시는 올라요. 이런 케이스를 사실은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예? 이게 흔한 케이스면 뭐 설명을 하겠는데, 우리는 오르고 미국이 빠지는 케이스는 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오르는데 우리가 빠지는 케이스는 꽤 있어도 미국이 빠지는데 우리가 오르는 케이스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과거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서 그런 케이스를 거의 못 봐서, 사실 이제 지금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건 제 입장에서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예, 지금 지수가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 예. 근데 이 수치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월봉이죠. 월봉의 코스피 200 지수인데, 자, 여기 지금 363.71은, 예, 이게 작년 8월이에요. 8월 종가입니다. 그러니까 9월 시가까지 오는 거예요. 9월 시가. 예. 자, 그러면 2024년도 9월부터 현재까지, 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면 외국인은 팔았던 걸 다 사야 되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팔았던 걸 전부 다 사야 돼요. 왜? 제자리에 돌아왔으니까. 자, 개인도 매수했던 걸 다 매도해야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다 올라왔는데, 목표치까지 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매도한 건 다 매수해서 일단 돈을 쌓아놔야 되잖아요. 돈을 쌓아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쌓아놨을까?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외국인은 매집을 좀 하지 않았을까요? 네. 9월부터 지금까지. 자, 그러면 9월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은 현물이 제로여야 돼요. 그쵸? 네? 현물이 제로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이만큼 내리는 동안에 24조를 팔았어요. 이해되시나요? 예.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는 거 포함해서 9월 달부터 지금까지 24.4조를 매도했습니다. 그 얘기는 주식을 들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저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분들의 논리로는 설명이 가능하겠죠. 저는 안 돼요. 네, 저는 안 됩니다. 다른 분들 논리로는 얼마든지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못 하겠어요. 네. 자, 삼성 19조 팔았습니다. 19.8조 매도. 그죠? 24.4조를 파는 동안에, 예, 3전을 19.8조, 20조를 3전 하나만 판 거예요. 나머지 가지고 4조를 판 건데,
그 4조가 현대차, 한화오션, 그 다음에 타이거, MSCI 코리아 이렇게 합쳐서 4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팔았어. 네? 9월 달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만 팔았다고요. 그러면 올라오는 동안에 뭔가 취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19.8조를 팔았으니까. 최근에 산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산 게 최근 5거래일 물량밖에 없는 거예요. 5거래일 동안에 산 게 얼마일까요? 얼마일까? 지금 매도 친 거 빼고 나면 한 1조 5천억 될걸요? 네. 이번 달에 산 거 1조 5천억 아닌가요? 1조 5천억어치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 들고 있나 보세요. 네. 1조 3천억어치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어치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번 달 매도 친 거 빼고 나면 1조 3천억 원어치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얼마를 벌까요? 이걸로 얼마를 버냐는 거예요. 자, 5거래일. 5거래일로 치면 1.9조예요. 2조 원 샀어요. 2조 원. 예? 2조 원 샀다고. 이거 2조 원 산 게 다예요. 지금 외국인이 들고 있는 게 2조 원이에요. 2조 원. 예. 개인은 얼마 들고 있을까요? 예. 얼마 들고 있을까? 최소한 50조 들고 있을 겁니다. 50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한 50조 돼요. 근데 외국인은 최근에, 그러니까 2024년도 7월달 이후로 매수한 돈이 2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2조 원으로 지금 상승장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2조 원을 매수했는데 6만 천원까지 올랐어요. 매집이 안 된 거죠. 매집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20% 올라왔다고. 20% 더 올랐어요. 삼성전자 저점 대비 20%가 더 올랐는데 20% 오르는 동안에 산 게 2조 원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을 버는 건가? 의구심이 드는 거죠. 돈을 버는 거라면은 막 쓸어 담아야죠. 네. 근데 지금 들어오는 돈만 보면 진짜 쓸어 담는 것처럼 보여요. 네? 쓸어 담는 것처럼 보인다고 막 진짜 무식하게 사잖아요. 하루에 막 6천억, 7천억씩 네, 들어오잖아요, 돈이. 근데 실제로 이렇게 롱 데이터로, 긴 데이터로 보면 한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죠. 1월 달에도 팔고 2월 달에도 팔고 3월 달에 사요. 그것도 네. 고점에서. 여기서 고점은 1월, 2월, 3월 합쳤을 때 고점. 네. 그러니까 고점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삼성전자를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2023년도 말 흐름이랑 2024년도 흐름하고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어렵습니다. 네, 왜? 외국인이 끌어올린 장이 아니야. 근데 마치 외국인이 끌어올린 장처럼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분기 말에. 단기적으로 돈이 막 들어와요. 단기적으로 돈이 막 들어온다고. 근데 단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돈은 들어오는데 나머지는 다 이상해. 예를 들면 환율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면서 자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는 미국 증시가 오르면서 우리 증시가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도 없이 그냥 우리 증시만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설명할 방법이 제 입장에서는 없어요. 이건 뭐 다른 분들이야 뭐 능력이 되셔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외국이 개인이 지금 3조 원 넘게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조 원 넘게 매도하는 걸 보고 와 이거 진짜 상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그렇게 드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겠어요?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이라고 저는 봐요. 그게 이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날 2월 28일 날 2조 샀어요. 2월 28일 날 2조 샀다고. 근데 이날이 바닥이야, 거의. 그죠? 이날이 거의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현물을 2조를 사도 바닥이 되는데 지금 3조 넘게 팔았다고 상방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개인이 현물을 사면 하방이 되는 거고 개인이 현물을 팔면 상방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이견이 없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진짜 분석이 틀려도 개인이 현물을 사면 하방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이 현물을 팔면 상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닥버스는 코스닥 150은 내리는데 국장만 갑자기 막 돈이 들어오면서 뭐 삼성전자에 무슨 호재가 있는 것처럼 지금 움직여요. 근데 호재가 있나요? 찾아보면 없는 것 같아요. 들리는 건 뭐 사직생 뭐 각오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데 그리고 말장난으로 증시가 오를 거면 안 오를 주식이 없죠. 자, 보시면 여기가 3월이고요. 여기가 4월이고 여기가 5월이에요. 3, 4, 5. 자, 하락으로 가려면 4월에는 종가가 내려야 돼요. 다른 건 괜찮아. 응? 다른 건 괜찮아요. 다른 건 5월 달에도 기회가 있어요. 고가 1, 저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5월 달에 기회가 있어. 5월 달에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월 달에는 종가만 내리면 돼요. 종가만. 저가 안 깨도 되고, 그 다음에 고가 넘어도 돼요. 종가만 하락하면 됩니다. 4월 달에는. 4월 달에 종가가 오른다. 그러면 상방이 더 강한 거예요. 4월 달에 종가가 오르면 상방이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월봉으로 봤을 때는 4월 종가가 오르면 상방이 유리한 거고 4월 종가가 내리면 하방이 유리한 거예요. 이게 뭐
말씀드렸지만 말이 쉽잖아요. 말이 쉬운데 이게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4월에 종가가 오르면 그 이후로는 굉장히 상방에 유리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4월에 종가가 올랐기 때문에 4월만 상방에 유리하다라는 게 아니라 5월도 유리하고 6월도 유리하고 그렇게 계속 유리해지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4월에 종가가 내려야 5월 달에 하방에 유리해져요. 5월 달에. 5월 달만. 6월 달 말고 5월 달만.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월봉은 그 정도 얘기 말고는 이제 할 게 없고, 주봉은 지금 볼벤을 벗어났어요. 352.19. 예, 이 정도 수치가 볼벤이고 359. 예, 02가 이격 볼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게 시가 찍고 위쪽으로 가면 바로 과열로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3일봉에 선행 스팬 2 찍으면 과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과열로 가는 동안에 볼벤을 안 찍고 가면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먼저 밑으로 내려. 월요일에 먼저 밑으로 내렸다가 화요일에 갭상승해요. 그러면 359 라인에 가서도 이격은 해소한 뒤에 간 거라 버틸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봉의 모양새가 볼벤을 먼저 찍고 볼벤 쪽으로 먼저 갔다가 이격 볼벤 쪽으로 가는 흐름이냐, 이격 볼벤 쪽으로 갔다가 볼벤 쪽으로 가는 흐름이냐에 따라 봉의 형태가 달라지겠죠. 이게 지금 1번이고 이게 2번이면 1번인 경우에는 양봉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 거고 2번 케이스는 음봉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여기 보시면 고가는 0이고 저가랑 종가는 1이에요. 그 얘기는 앞으로 2주간 저가는 못 올라요. 그러니까 2주 안에 저가 깨지면 저는 상승분 다투한다고 봐요. 2주 안에 저가가 한 번이라도 깨지면 상승분 다투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올린 게 한 꽤 되잖아요. 이걸 다 깰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상방으로 갈 거면 저가를 계속 지키면서 가야 됩니다. 상방으로 갈 거면 저가를 계속 지켜야 돼요. 상방으로 갈 거면 저가를 계속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장대 양봉을 하거나 아랫꼬리를 그려야 돼요. 아랫꼬리 양봉을 그려야 돼요. 근데 지금 다음 봉에서 장대 양봉 그릴 수 있을까요? 다음 봉에서도 장대 양봉을 그릴 수 없다면 아랫꼬리 양봉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볼벤으로 먼저 가야 된다는 거죠. 올라가더라도 볼벤 쪽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아랫꼬리 양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죠. 주봉은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부터 상승 추세를 타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매수하기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가는 2주간 일이에요. 2주간 일이기 때문에 종가가 내리는지를 보세요. 종가가 하락하면 이제 하방이 시작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 종가가 오르면 계속 상방은 유지되는 거예요. 여기서 유지는 그 주를 의미해요. 다음 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주만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종가 올랐죠? 그러니까 이번 주 종가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 종가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이번 주 오른 거예요. 근데 종가가 내리면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종가가 내리면 그 다음 주까지도 일단 하방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일봉은 아직도 이거 안 죽었어요. 이게 메인선이라 그랬잖아요. 추세선. 메인선인데 안 죽잖아요. 이거 이렇게 아직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가 지키면 사세요. 저가를 지키면 사시라고. 자, 볼벤의 위치가 353.19인데 저가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가만 지키면 매수하시고 359 라인 가면 던지면 돼요. 이제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오늘 저가 지키면 사고
오늘 고가 넘으면 359 라인 정도 가서 예, 매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갭상승이 뜨면 매수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갭상승이 뜨면 359까지는 어쨌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59가 일봉도 과열이고 주봉도 과열이에요. 그러니까 과열까지 갔는데 이격을 벗어나 있는 상태니까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래서 예, 위로 올라가면 저는 매수를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매수를 권장하기는 어려워요. 지금까지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매도한 돈이 4조 4천억이에요. 4조 4천억. 예. 한 푼도 안 샀다니. 매도 치면서 올리는. 매도한 걸 거의 예, 환매하면서 올리는 꼴이에요. 예. 저는 현재 수급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단지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건 347을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퍼붓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긴 시간을 유지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에요. 돈의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347을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밀어넣고 있어요. 외국인이. 그 밑에는 방어할 생각 일체 없어요. 그러니까 347만 방어하고 싶은 거지 뭐 330이나 뭐 340이나 310이나 방어할 생각이 일체 없어요. 왜? 그 영역에 돈은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래부터 매집해가지고 올라온 게 아니라 347 라인부터 매집해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347만 방어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347을 방어하는데 들어간 돈이 외국인은 한 3조 정도 되는 거고 개인은 한 4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청산이 안 되면 347은 계속 지켜지는 거고, 이 돈이 정리되면 347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예 다 무너지겠죠. 347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그 밑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5거래일 동안에 들어온 돈 있죠? 그 돈만 보시고 그 돈이 유지되면 상방, 그 돈이 사라지면 하방이 아니라 전체가 다 무너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돈만 보세요. 최근 돈이 이제 계속 더 쌓이면 이제 누적돼가지고 계속 347을 방어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거고, 그 돈이 빠져나가면 계속 347 쪽으로 가까워지겠죠. 연봉으로 보면 돈이 하나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연봉으로만 보면 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죠. 작년 초에 올라갈 때는 외국인이 2개월 동안 11조를 사서 올렸어요. 예? 1월, 2월 달 2개월 동안 11조를 사서 올렸고 3개월치 합치면은 꽤 돼요, 돈이.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연봉의 상단선을 넘었어요. 연봉의 상단선이 한 370 정도 있었는데 그 370을 넘기 위해서 외국인이 쌓은 돈이 대략 그 정도인 거죠. 11조가 넘는다는 얘기. 근데 지금은 상단선을 넘었는데 들어간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래서 자금으로 보면 제 입장에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363 라인까지는 간다고 봐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맥스 값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일봉이 고가를 넘으면 제가 생각하는 최소치는 358.3 라인. 358.3 라인이 제가 봤을 땐 상승의 최소치고 최대치가 363 라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면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다 소멸된다고 봐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만약에 외국인이 계속 매수했어. 거기까지 가는데 4조 원을 더 샀어. 그래봐야 제로예요. 응? 그렇게 올라가도 누적으로 0이라고요. 0. 그러니까 한 푼도 안 사고 거기까지 올린 거예요. 363이면 313 기준으로 50% 올리는 거예요.
그럼 50% 올리는 동안 한 푼도 안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상하게 느껴진다고요. 거기까지 50%면 작년에 313에서 400까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90%잖아요. 90%. 90%의 반이면 45%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45%를 감았는데 외국인은 한 푼도 매수를 안 했다라는 게, 예, 저는 상식적으로 누군가를, 예, 이해시킬 수 있는, 예, 그런 게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뭐 공매도를 위해서 뭐 올리는 거란 얘기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탄핵 때문에 뭐 준비하는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차피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건 정성적인 형태의 분석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예,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할 수는 없고, 제가 아는 건 일봉의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았다. 이게 1번. 예? 일봉의 추세는 안 깨졌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예, 일목으로 보면 아직 위에 목표치들이 있다예요. 예? 위에 목표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목표치에 도달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도달할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도달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열어둘 수밖에 없죠. 예? 왜? 외국인이 매수하고 개인이 매도하니까 당연히 열어두는 거예요. 개인이 대량 매수하고 외국인이 대량 매도하면 열어둔 거 닫겠죠. 예, 그러니까 돈에 따라 열어야 될지 닫아야 될지를 계속 고민하고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그냥 얘기하잖아요. 예? 어제 뭐 한화 그 유상증자 얘기 나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봉이 하단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양봉이 나면 아직은 위로 갈 의지가 있는 거고, 예. 한화가 악재가 있어도 결국 반도체 매수해서 외국인이 매수세로 끝내면, 예, 개인 매도에 외국인 매수면 아직은 상방의 여지는 계속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냥 데이터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은 전부 다 드렸습니다. 뭐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든, 예, 반응 없잖아요. 지금 국내 증시가 뭐 미국 증시에 반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상관없이 따로 놀고 있으니까, 뭐 따로 놀고 있는데 뭐 미국 증시를 반영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증시를 반영할 거면 돈이 먼저 움직이겠죠. 근데 아직은 돈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예, 자금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해서 지금은 어쨌든 상방에 대한 여지는 계속 열려 있는 거고, 예, 상방에 대한 목표치를 도달하기 위해서 자금이 따라 움직이면, 예, 자금이 따라 움직이면 인정해야죠. 자금하고 목표치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얘기 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죠. 내려갈 거면 개인 사야 돼요. 그러면 그때만큼은 목표치를 잠시 적겠습니다. 내려갈 거면 개인이 현물을 사야 됩니다. 지금처럼 외국인이 계속 현물 쓸어담고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면 내려갈 수가 없어요. 돈에 의해서 내려갈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니까, 자금의 흐름을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